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패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embership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배팅력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주말 경기 때 제가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 그때 회차 때 좀 이변이 많이 나오면서 2월이 됐고, 주중 경기는 원래 좀 정배가 나오는 때가 많아서 좀 2월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 오랜만에 2월이 된 회차가 주말에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르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변의 빈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제 경기력을 대입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랜트퍼드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브랜트퍼드는 지금 웨스트햄과 1대1로 무승부를 했었고, 울버햄튼은 리버풀에게 2대1로 홈에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지금 뭐 두 팀의 차이는 극명하긴 하죠. 브랜트퍼드가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무 5패로 거의 전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브랜트퍼드는 2승 1무 3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긴 하지만 사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울버햄튼이 더 불안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울버햄튼과 브랜트퍼드의 차이점은 브랜트퍼드는 그래도 득점을 지는 경기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울버햄튼은 실점 자체가 뭐 너무나도 많은 실점이나 뭐 약팀들 상대로도 좋지 못한 모습들, 공격에서의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습에서의 부분들은 좀 위협적일 때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아서 사실 이 경기는 브랜트퍼드가 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배당도 그렇고 투표율도 그렇고 사실은 조심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트퍼드의 투표율이 더 높았어야 되는 경기라고 보고 있는데 저처럼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브랜트퍼드가 울버햄튼보다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 압도적인 상황은 아니긴 하거든요. 분명히 울버햄튼의 역습에 당할 만큼의 수비적인 불안함은 가지고 있는 브랜트퍼드라서 저는 무승부까지 바치면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지만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레스터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아스날에게 4대2로 대패를 했었고 본머스는 사우스햄튼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레스터 상황이 좋지는 않죠. 3무 3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레스터이고 본머스는 2승 2무 2패로 결과 자체는 사실은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가 원정이지만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지금 본머스에게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본머스가 가장 높은 승의 투표율을 받고 있는데 저는 레스터가 수비적인 불안함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머스의 득점력이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 때 사우스햄튼 상대로 홈에서 3득점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상대팀이었던 사우스햄튼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레스터가 좋지 않은 흐름과 경기력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저는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고 그리고 본머스의 지금의 득점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레스터의 역습 자체는 뭐 앞선 울버햄튼 경기와 비슷하게 위협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라면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 볼 만한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레스터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입스위치의 경기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브랜트퍼드와 1대1로 무승부를 했었고, 입스위치도 아스톤 빌라와 2대2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저는 입스위치의 경기력이 항상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수비적인 불안함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한데, 경기력 자체는 사실 좀 괜찮거든요. 밸런스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결과는 좀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공격에서 이렇게 전술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좀 의존하는 부분들 아니면 세트피스 한 방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경기력은 좀 입스위치가 더 좋다라고 느끼고 있고 지금 뭐 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는데 투표율이 많이 몰리진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좀 이변의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웨스트햄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승부까지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웨스트햄의 수비가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입스위치의 승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입스위치가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팀이긴 하고 4무 2패로 무승부가 좀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웨스트햄 상대로는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는 헤타페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알라베스에게 2대0 승리, 오사수나는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4대2로 승리하면서 이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헤타페가 정배당을 받았는데 헤타페는 지금 공격이 좀 아쉽지만 수비는 좀 괜찮아요 이번 시즌. 그리고 좀 많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좀 의외로 좀 끈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타일 자체는 여전히 좀 거칠고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압박에서의 부분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적인 부분들이 아쉬운 팀인데 오사수나가 기대될 때는 이제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이 좀 큰 것 같아요. 원정에서의 경기는 좀 기대가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경기적인 부분들은 최근에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오사수나가 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과 헤타페가 좀 쉽게 실점을 하지 않는 최근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투표율이 무승부로 몰리면 좀 가져가지 않는 편이긴 한데 좀 경기력이 너무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헤타페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에버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뉴캐슬은 이제 맨유와 1대1로 비기면서 무승부를 했었죠. 뉴캐슬이 최근에 좀 주춤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 맨시티와의 경기 때 1대1로 무승부를 했고 그 전에 풀런 경기 때는 3대1로 패배하면서 좀 이변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상대가 에버튼인 만큼 에버튼이 지금 1승 1무 4패로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리그 첫 승을 가져오면서 이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에버튼이긴 하지만 그 자체에서의 경기에서의 승리하는 그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뉴캐슬이 원정이고 최근에 흐름이 좀 주춤하긴 하지만 에버튼 정도를 못 잡아낼 만큼의 스쿼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에버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라스팔마스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라스팔마스는 비아레알에게 3대1로 패배, 셀타비고는 지로나와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셀타비고가 최근에 주춤하고는 있어요.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라스팔마스와 비교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타비고의 아쉬운 점은 공격은 굉장히 화력이 좋지만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팀인데 라스팔마스는 그와 반대죠. 지금 수비적으로도 너무 좀 불안하고 지금 실점도 지속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고 공간도 수비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상성적으로 이 경기는 셀타비고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했던 게 셀타비고의 배당이 경기력만 놓고 보면 그리고 흐름만 놓고 보면 셀타비고가 최근에 주춤하고는 있다라고 할지라도 더 낮은 배당을 받아야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높은 배당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치는 게 좋은 판단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라스팔마스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라요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좀 앞선 라스팔마스와 셀타비고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바이돌리드는 진행 경기 때 이제 마요르카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했고 라요는 이제 홈에서 레가네스와 무승부를 했습니다. 라요가 최근에 좀 득점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돌리드는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의 지속적으로 좀 실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돌리드의 승은 전혀 기대가 되지 않고요. 무승부와 패 중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라요가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4연무까지 갈 만큼의 경기력이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상대가 바이돌리드라면 저는 라요가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돌리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지로나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지로나는 지난 경기 이제 셀타비고와 1대1 무승부, 빌바오는 세비야와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이 경기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지로나의 경기력이 좀 애매해요. 기복이 좀 심한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유럽 대항전을 원래 치르지 않았었던 팀이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을 치르면서 경기력이 좀 기복이 더 심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드적으로 안정적인 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인 부담은 지로나가 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 점은 빌바오도 유럽 대항전을 치렀다라는 점인데 지로나보다는 확실히 스쿼드가 두터운 편이긴 하죠. 그리고 지로나의 최근에 좀 아쉬운 점은 좀 실점적인 부분들이 수비적으로 좀 많이 흔들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 시즌에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실점을 많았었던 팀이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커버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을 체력적인 부담 때문인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빌바오가 지금 흐름도 좀 굉장히 나쁘지 않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도 좋고 그리고 역습에서의 나아가는 모습들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빌바오가 원정이지만 역배당을 받았고 또 원정에서의 빌바오가 불안한 팀이긴 하지만 빌바오를 가져가는 게 맞는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로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스톤빌라 대 맨유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이제 입스위치와 2대2로 무승부를 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에게 3대 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지금 이 리그에서의 흐름이 이 챔스까지도 좀 이어진 상황인데 유럽 대항전에서 지금 아스톤 빌라는 미넨 상대로 승리하면서 이변을 만들어냈고 맨유는 또 포르투와 비기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아쉬운 흐름을 이어나갔죠. 그래서 지금의 두 팀의 분위기는 많이 상반된다. 그리고 경기력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톤빌라가 좀 이길 만한 경기 때 좀 이기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 뭐 지난 경기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맨유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퇴장자도 나오고 있고 내부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들진 않고 그리고 뭐 경기력이나 전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빌라에게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고 두 팀 다 유럽 대항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비슷하다면 흐름과 경기력을 놓고 보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이제 첼시 대 노팅엄의 경기고요.
첼시는 브라이튼에게 4대2로 대승을 했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풀럼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노팅엄이 풀럼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력은 좀 굉장히 좋았어요. 그 풀럼 상대로 경기력이 압도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페널티킥 한 방으로 좀 무너졌었던 노팅엄인데, 근데 이거는 노팅엄의 좀 이번 시즌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경기력은 항상 좋은 모습들, 상대팀보다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득점이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팀들 상대로도 겨우 이기거나 아니면 비기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첼시는 꾸준히 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의 조심할 점은 이제 첼시가 유럽 대항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사실 노팅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의 득점에서의 부분들이 좋은 첼시를 막아내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첼시의 단통 승으로 이변 없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이제 알라베스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알라베스는 헤타페에게 2대0 패배, 바르셀로나는 이제 오사수나에게 4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진행 경기 때 이제 패배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팀이긴 한데, 사실 알라베스가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되는 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역습에서의 한 방이나 3승 1무 4패를 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맞는데, 뭐 바르셀로나가 알라베스 상대로 워낙에 좀 강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유럽 대항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겠지만 알라베스에게 무너질 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이변 없이 좀 의심 없이 알라베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지난 경기 이제 첼시에게 4대2로 패배, 그리고 토트넘은 맨유에게 3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고민이 되긴 했어요. 왜냐면 토트넘이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이제 토트넘 쪽인데 저는 좀 이변을 가져가겠습니다.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고 지난 경기 맨유 상대로 대승을 했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저는 사실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유럽 대항전을 치른 이런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결과 자체는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지만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브라이튼은 상당히 복병의 존재죠. 브라이튼은 지금 수비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단단하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밸런스 자체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을 만났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브라이튼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 그리고 토트넘이 브라이튼 상대로 뭐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브라이튼이 홈일 때는 그렇게 좋지도 않았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경기력은 저는 이 토트넘이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지만 좀 도전적인 픽으로 브라이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세비야는 빌바오와 1대1 무승부, 베티스는 에스파뇰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베티스는 유럽 대항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팀이긴 하고요. 근데 뭐 사실 이 최근에 이번 시즌의 모습들 놓고 보면 사실 세비야보다는 베티스가 경기력이 더 좋죠. 근데 베티스가 이번 시즌은 좀 원래 좀 수비적으로 공간이 좀 많고 굉장히 불안했던 팀인데 요새는 좀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끈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세비야가 득점력이 좋은 팀은 아니고 아닌 상황에서 베티스가 유럽 대항전을 치렀고 원정이라면 저는 무승부가 더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이제 소시에다드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는 이제 발렌시아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고 아틀레티코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 경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고요. 저는 사실 지금 소시에다드가 흐름도 그렇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아틀레티코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대항전을 두 팀 다 치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아틀레티코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예상대로 아틀레티코 쪽에 좀 몰렸죠. 근데 배당이 좀 이상합니다. 2점대가 넘어갈 만큼의 아틀레티코가 저는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면 저는 이 경기는 지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좀 배당에서의 좀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이 경기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프로토와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